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울산시정의 비전과 조직, 주요 업무들의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시청 내 일부 조직을 통폐합하고 울산국제영화제 등 민선 7기 일부 사업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울산 시정 비전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의 행정조직도 김두겸 당선인의 공약 실천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미래성장 기반국이 도시공간개발국으로 조정되고 일자리 경제국이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변경되는 등 4개국의 명칭이 바뀝니다. 또 시민신문고위원회와 인권담당관은 권익인권담당관으로 통폐합됩니다. 그린벨트 개발 담당과 국내 투자유치 담당 등 2개 부서가 신설됩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선 8기 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직제만 최소한으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민선 7기 11개 주요 사업들이 폐지되거나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울산국제영화제와 청년예술단 등 4개 사업이 폐지됩니다. 부울경특별연합 설치와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시기를 조절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구대 안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와 외곽 순환도로 건설은 재협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5대5 매칭으로 가는데 이 비율을 예를 들면 한 3대 7이라든지 4대 6이라든지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민선 8기 공약이었던 울산공항 확장과 고도 제한 완화는 법적 제약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약에서 제외됐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KTX 울산역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도 공약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가 4급 이하 44명에 대해 7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성태 현 울산시장 비서실장이 기획조정실 정보화 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시장 비서실에 대한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대부분 파견 복귀와 파견 근무 위주로 진행됐으며 송철호 시장과 김두겸 당선인 측이 사전에 협의한 인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김창민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방 별정직으로 4명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검찰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지인 가족 등과 공모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10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과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관련 정보는 비밀이나 불법 정보가 아니었고 한평생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청렴하게 살아왔다며 정치적 모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사정을 들어 재판부에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8대 울산시의회부터 정책지원관과 의정 모니터가 운영되면서 의회의 전문성 향상과 시민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올해 입법 담당관실에 정책지원관 5명을 배치하고 내년에 6명을 추가로 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과 개정, 예산 결산 분석, 의정자료 수집과 분석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시의회는 또 의원 추천과 공개 모집 등의 방식으로 만 18세 이상 울산 시민 40여 명으로 구성된 의정 모니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항공기의 전파 고독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이 법안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5G 주파수가 항공기 전파 고독에 간섭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항공기의 전파 고독에 전파 간섭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률안 개정을 통해 전파 고독의 연관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이 지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127개사를 대상으로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의견 조사를 한 결과 전체 기업의 67.2%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조사업체의 48.8%는 최저임금 인상이 직접적인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상인은 기업 현실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습니다. 울산 지역 제조업체들은 3분기 경기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BSI 전망지수는 71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삼고 현상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지역 경제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조선업종이 친환경 선박수주 실적 등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철금속은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업종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정유 석유 화학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울산의 지난 5월 수출 실적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5월 울산 수출은 지난해 5월보다 37% 증가한 80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울산의 5대 주력 수출 품목 가운데 석유 제품과 자동차, 선박 수출이 증가한 반면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4년 만에 파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전면 파업으로 갈 가능성을 높지 않게 보면서도 파업을 할 경우 미칠 파장에 대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현희 기자입니다. 현대차 노조가 다음 달 1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9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 1일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파업안이 가결되면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으로 이어지던 무분규 타결은 마감됩니다. 현재 노조는 임금 인상을 비롯해 국내 전기차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신규 채용, 정년 연장 등 고용 안정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차 축소로 향후 5년간 2,000명이 넘는 인원이 퇴직하는 만큼 신규 인원 충원은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화물연대 파업으로 생산과 출고의 차질을 빚었던 자동차 업계는 파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차량 생산과 출고가 더 지체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반도체 문제 때문에 지금 간헐적인 그런 생산 중단도 되고 있고 화물노조 때문에 물량 조정을 좀 했었고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가 파업을 한다. 이거는 이제 리스크를 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노사 협상만큼은 노사분기 없이 원만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반도체 부족 사태 등으로 올해 들어 현대차의 누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0,000대가량이 적습니다. 관련 업계는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부분 파업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현재의 노조 집행부가 강성 성향으로 분류되는 만큼 전면 파업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조합원 48,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는 당일 자정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중학교 선배들이 후배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도 학교 측이 방치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지난 7일 학교 폭력 조사에서 자신의 아들이 선배들의 이름까지 적어 폭행과 돈을 빼앗겼다는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학교에서는 3주가 넘도록 사건을 방치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 지침대로 빠르게 처리해 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 등 3건의 다른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피해 학생은 현재 등교를 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 중이며 피해 학생 부모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제2기 노옥희 교육감의 울산혁신 미래교육추진위원회가 어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위는 정종원 울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책 전문가와 대학 교수, 시민단체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다음 달 29일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추진위는 노 교육감의 울산교육 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한 번 더 점검하고 분과 운영과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해서 울산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SK PIC 글로벌과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롯데정밀화학 등 3개 사업장이 낙동강 뉴역 환경청과 울산시가 공모한 친환경 모빌리티 모범 사업장에 선정됐습니다. SK PIC 글로벌은 사내 업무용 운송수단에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 자전거를 적극 활용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현대차와 롯데정밀화학은 직원 출퇴근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 있고 사내 자전거 편의시설과 제도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사업장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모범사업장 현판과 지정서가 수여되며 녹색기업 지정 시의 가점과 전기 자전거 등이 지급됩니다. 동구청이 7월 1일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주민들에게 재활용품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는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를 시범 운영합니다. 캔과 페트병을 무인 회수기에 투입하면 개당 10포인트가 적립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동구청은 설문조사를 통해 무인 회수기의 이름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로 울산 전국체전이 9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을 맞아 국내와 해외 선수단 3만여 명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 내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특히 해외 동포 선수단 숙소가 문제인데 울산시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 동안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국내와 해외 선수단 3만여 명이 울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 내 부족한 숙박시설이 문제입니다. 현재 관내 운영 중인 숙박업소는 700여 곳으로 지난 2005년 개최 당시보다 늘기는 했지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국내 선수단의 경우 각 시도별로 경기장 인근 숙소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년 만에 19개국 1200여 명의 해외 동포 선수단도 참가하는데 마땅한 숙소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해외 선수단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나라별 요구 사항이 달라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단체 숙소를 원하다 보니까는 민간의 그 호텔급이나 이런 시설이 또 그렇게 대규모 객실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후진국 선수단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숙소를 원하다 보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나 연수시설을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울산시는 오는 8월이나 9월 정확한 선수단 규모가 확정되면 관내 숙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정식으로 받는 게 있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의 끝났지만은 비행기값이 많아서 이분들 참가 규모 어찌 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에 맞춰서 저희들 네. 가급적이면 관내에 이렇게 많이 유치하려는데 또 그게 어찌 될지 그 참가 규모 보면서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할 예정. 17년 만에 전국적인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인 울산시. 경기 외적인 숙소 문제를 놓고 자칫 오점을 남길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더욱 절실합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먼저 잠든 B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살해 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이후 피해자 B 씨와 합의했습니다. 울산시가 특정 공업지구 지정 60주년을 맞아 울산의 기억과 기록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자료집 1장에는 울산 공업센터 건설을 위한 실무조직 구성과 법령, 석유화학단지 건설 과정 기록물을 수록됐고 2장에는 울산시 최초 도시계획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울산 도시건설 지시 내용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시는 우리나라 산업경제를 이끌어온 울산의 발자취를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기 위해서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구청이 본관 옥상에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녹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시설 옥상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청서의 녹지 공간을 확대해서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옥상에는 교목과 관목 8종, 잔디가 식재됐고 테이블과 의자 등이 설치돼 민원인과 직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